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현존하는 예술가. 아마 그래피티 작가 뱅크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는 전쟁의 부조리, 사회적 불평등, 인권 등과 같은 사회적 메시지를 단순하지만 임팩트 있는 이미지로 전달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으며 오늘날 최고의 작가로 성장했습니다. 지난 2018년 자신의 작품을 스스로 파쇄해 큰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2021년에는 이 작품이 360억에 재판매되면서 뱅크시 작품의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작품을 발표할 때마다 화제와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수많은 팬덤을 보유한 그는 얼굴 없는 예술가로도 유명한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얼굴을 노출한 적이 없고 노출된 적도 없습니다. 뱅크시라는 이름도 예명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동안 어떻게 그의 정체가 아직도 철저히 비밀로 유지될 수 있는지 말이죠. 특히나 요즘처럼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고 CCTV가 곳곳에 설치된 세상에서 말이죠. 오늘은 뱅크시로 추정되는 인물과 그의 정체를 숨기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뱅크시의 활동 초기, 즉 지금처럼 유명해지기 전인 2003년, 그를 직접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뱅크시를 인터뷰한 가디언지의 기자 사이먼 해튼스톤인데요. 그는 뱅크시를 28세의 백인,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에 은니와 은색 체인, 은 귀걸이를 한 지저분한 캐주얼 차림으로 묘사했습니다. 같은 해 영국 ITV와의 인터뷰 영상도 5년 전 다시 발견돼 화제가 되었지만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뱅크시는 아주 드물게 언론과 인터뷰를 하긴 했지만 라디오나 팟캐스트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얼굴은 철저히 감췄습니다. 그간의 언론 인터뷰, 그리고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뱅크시는 영국 브리스톨 출신의 백인 남성으로 14살에 그래피티를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퇴학을 당했고 사소한 범죄로 감옥에도 잠시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활동 초기에는 그래피티를 하다 경찰에 체포된 적도 있었다고 하죠. 뱅크시는 지금은 50대 초반으로 추정되며 결혼은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 한 언론에서는 뱅크시를 로빈 거닝햄이라는 예술가로 특정했는데요. 현재로서는 뱅크시로 추정되는 가장 유력한 인물입니다. 이 로빈 거닝햄은 뱅크시와 마찬가지로 브리스톨 출신의 백인이며 그의 행적이 수년간 뱅크시의 움직임과 상당히 겹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018년 런던 퀸 메리 대학의 과학자들은 뱅크시의 작품 192곳의 위치를 분석해 거닝햄과 그의 가족, 친구들과 연관된 장소와 일치한다고 발표했죠. 심지어 최근에는 한 회사가 상표권과 관련해 뱅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로빈 거닝햄을 피고로 지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주장에 더욱 확신을 심어줬습니다. 일부 언론은 법원이 뱅크시에게 신원을 밝히라고 요구할지 모른다고 예측했는데요. 과연 뱅크시의 신원이 공개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뱅크시는 자신은 로빈 거닝햄이 아니라고 거듭 부인하고 있고 여전히 자신의 이름과 신원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밝히지 않더라도 그렇게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아직까지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게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뱅크시는 오롯이 혼자 작업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초창기 그의 활동이 그래피티에 국한되었다면 최근에는 대규모 프로젝트와 전시로 확장되면서 더더욱 많은 사람들과의 협업이 필요해졌는데요. 예를 들어 2015년에는 디즈니랜드를 풍자한 디즈마일랜드를 영국에서 선보였고요. 2017년에는 팔레스타인의 월드 오프 호텔을 열어 현재까지도 운영 중입니다. 2023년에는 글래스고 현대미술관에서 25년 만에 첫 회고전을 개최하기도 했죠. 이런 프로젝트들은 굉장히 큰 규모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가 하는 프로젝트의 규모와 함께 작업하는 사람들의 수를 고려하면
그의 정체가 이렇게 오랫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현재 그의 정체는 미술계의 극히 일부 사람들에게만 알려져 있는데요. 먼저 전 에이전트인 스티브 라자리데스입니다. 라자리데스는 뱅크시의 초기 경력을 관리했던 친구이자 에이전트입니다. 그는 뱅크시와 함께 세계를 여행하며 뱅크시의 작품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사업을 함께 했습니다. 현재 두 사람은 헤어졌지만 그는 뱅크시의 신원을 절대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중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대중이 영웅을 만들어냈고 자신은 그들에게서 영웅을 빼앗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뱅크시의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패스트 컨트롤이라는 회사입니다. 패스트 컨트롤은 뱅크시가 직접 세운 회사인데요. 뱅크시 작품의 공식 인증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08년 뱅크시 그림의 위조품이 온라인에서 판매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뱅크시와의 모든 소통은 이곳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이 회사의 존재는 그와 협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보여주죠. 또 그와 매일 소통하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그의 아내입니다. 뱅크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집 화장실 사진을 올리며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는데 아내가 싫어한다고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가 기혼자라는 사실이 확인됐죠. 그들은 심지어 가까운 이웃에게도 정체를 드러내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비밀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람들 외에도 미술계엔 그를 아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텐데요. 어째서 그들은 모두 함구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술가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하는 그래피티가 원칙적으로는 불법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익명성은 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피티는 거리의 벽이나 건물 등의 스프레이를 이용해 그리는 그림인데요. 예술적 행위로 어느 정도 용인되고는 있지만 많은 경우 허가 없이 무단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재산권 침해나 재물 손괴죄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뱅크시는 그동안 정체를 숨김으로써 법적 제재를 피해 계속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미스터리 자체가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뱅크시는 너무나 유명해졌고 뱅크시가 그림을 그리는 건물과 장소들이 명소가 되면서 오히려 행정당국에서는 그를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는데요. 지금은 경찰과 행정당국이 그를 잡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잡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뱅크시가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자신과 작품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익명성은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작품이 발표될 때마다 언론과 팬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죠. 한때 경찰을 피하려는 조치였던 것이 자신을 스타로 만드는 홍보 전략이 된 셈입니다. 따라서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그의 정체가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뱅크시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좀 생뚱맞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영국의 한 신문은 그의 신원을 알아내기 위해 현상금까지 내건 적도 있었지만 그 누구도 나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는 뱅크시가 자신을 아는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있으며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오늘은 뱅크시가 왜 자신을 이렇게 철저하게 숨기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정체를 아는 사람들은 왜 함구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제 생각엔 앞으로도 그가 스스로 정체를 밝힐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확실한 건 그의 팬들은 이제는 50세가 된 중년의 남성을 뱅크시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럼 다음에도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혜정이었습니다. 안녕!